북한이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듯 어젯밤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채택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에서 미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 단단한 결속력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북한의 위성 발사체 잔해물 인양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또 오늘 또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를 먼저 봐야 됩니까? 미사일을 발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 방안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신속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핵잠수함만 보유하는 나라예요. 디젤 잠수함 없어요. 한 예. 핵잠수함만 68척이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 핵잠수함, 아하.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공격 핵잠수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1981년도부터 18척을 만들었어요. 네. 18척을 만들었는데 미소 군축 협상에 의해서 14척만 핵무기를 싣고 4척은 개조를 했어요. 그 4척 개조한 배 중에 한 배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미시간함입니다. 예. 그렇지만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력이 대단하죠. 크기가 뭐 길이가 170m니까 축구장, 오늘 지금 축구 얘기하는데 네. 1.6배 길이가. 길이만. 그다음에 폭이 한 13m 정도 되고 18,750톤이니까 우리 3,000톤급의 한 뭐 6배 정도 되죠. 그다음에 승조원도 한 155명이 들어가고 승조원이 2교대예요. 3개월씩. 거기 여성 승조원, 우리 이제 여성 승조원 우리도 태울 건데 네. 여성 승조원도 2011년부터 6명씩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배는 이제 개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핵무기는 싣지 마라. 그러나 특수작전 요원들을 태울 수 있는 DDS라고 있어요. 배 보면은 앞에 이 등어리 중에 좀 솟아나면 되겠어요. 볼록 나와 있는데. 드라이데크 쉘터 거기다 이제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하는 장비인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싣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토마호크는 아시죠? 토마호크. 예. 저 이라크전 뭐에서 뭐 굉장히 지상 공격한 토마호크를 154발을 실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미사일 다발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잠수함만 해도 북한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수함 함장을 또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한 전력의 잠수함이 온 거잖아요. 네. 이 잠수함이 와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훈련 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특수작전 요원을 수십 명을 실어요. 네. 실어가지고 적진 깊이 들어가서 침투시키고 그래 특수전 훈련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미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연합훈련은 좀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오랜만에 이거 5년 8개월 만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특수전 요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전 부대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적진을 침투시키고 또 철수하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아마 뭐 저도 일반인이지만 이제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거를 잘 모르니까 저렇게 큰 잠수함 안에서의 활동이나 생활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아무리 잠수함이 커도 잠수함은 건조할 때 장비대 공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6대4 정도 해요. 장비가 많아요. 예. 근데 좀 좁지만은 우리 배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1,200톤짜리를 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하루에 뭐 걷는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나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체육이 뭐 운동기구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리빙 컨디션이 좋죠. 지금 보면 이제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제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워싱턴 선언 중에 두 가지가 크잖아요. 하나는 핵 협의체 그룹을 만들겠다, 협의 그룹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SSBN. 그러니까 SSBN이라고 하면은 B자가 들어가면 거기 탄도탄이 실는 거예요, 핵무기가. 네. 그래서 그 SSBN을 한국에 기항시키겠다. 기항시키겠다는 얘기는 한국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 들어와 미국 거 그러면은 이거 SSBN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 그레이드 핵무기는 실지 않아도 뭐 토마호크를 154발 실은 이 SSGN 이거는 SSGN이라고 해요. G는 가이디드 미sil 그래요. 순항 미사일.
그래서 이 배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점진적으로 SSBN도 뭐 정상끼리 이제 합의를 했다 하니 이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뭐 SSBN은 당연히 무서울 것 같고 SSGN 같은 경우 즉 이제 순항 미사일 잠수함이 온다는 건 어떤 압박입니까? 이거 사정거리가 2,500km예요. 네. 오히려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경거망동 할 수 없는 게 핵무기 같은 거 인류 역사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이 공갈무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죽겠다고 죽을 것이라 각오 안 하면 쓸 수 없는 핵무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토마호크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핵무기는 아니니까 오히려 이거는 북한이 경거망동하면 바로 쏠 수 있다 이런 뭐 느낌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뭐 북한의 이런 사정을 떠나서 과거 제가 군생활할 때도 미국의 핵잠수함 뭐 공격 잠수함이 있어요. 또 공격 핵잠수함이 있는데 여기는 뭐 토마호크도 싣고 어리도 싣고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도 싣고 그래요. 네. 그런 배 하나만 들어와도 북한은 신경질적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핵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ICBM 발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하잖아요.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예. 이제 화력 경멸 훈련 때문에 지금 탄도미사일 2발 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수함이 훨씬 더 무섭다. 그러면 도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오랜만에 지금 화력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육상 있는 화력은 보여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날라올지 대강 방도를 찾잖아요. 네. 방어 방법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이 뜨면은 뭐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못하죠. 이런 면에서는 잠수함이 더 오히려 좀 위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아무튼 뭐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뭐 있는 미사일을 활용해 가지고 훈련을 핑계로 해가지고 계속 발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뭐 저항을 하겠죠. 네. 이제 정찰위성 발사체 잔해물 인양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날 쐈는데 일단 실패한 잔해가 인양이 됐어요. 좀 오래 걸렸는데 작업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행자께서는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빠른 거예요. 지금 서해 같은 게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심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 천안함 때는 40m였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엄청나게 힘들었고 사람도 뭐 희생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구조 작업하다가. 그런데 이거는 75m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막 진흙이 있어가지고 잠수하가 들어가서 이렇게 건들면 막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아주 숙련된 사람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 통상적으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죠? 네. 스쿠버 다이버가 할 수 있는 게 한 40m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 그런데 40m 이상 되고 75m 되면은 이건 그 헬륨 가스를 가지고 혼합 그 가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다쳐요, 사람이. 잠수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뭐 청해진함하고 그다음에 광양함, 통영함, 우리 구조함들 다 동원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저는 좀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잠수사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칠흑 같아요. 물속에서는 10m만, 전 잠수함 물속에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10m만 들어가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12m짜리 그 발사체를 찾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기술이 좋아야 되고, 물론 이제 이지스함 이런 데서 처음에 떨어질 걸 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탐색하니까 네. 아마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해군들이 들어가서 몸으로 잠수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미군들이 놀라는 게 참 많아요.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찾아내기 어려운 걸 잘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정찰위성 만리경의 잔해물, 또 다른 잔해물, 이건 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위성체잖아요. 그렇죠. 위성체.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 높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작년에 쏜 것들은 해상도가 엄청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3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작아요. 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지속적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것들이 뭐 우리 잠수사들이 오랫동안 잠수하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죠. 그런 인명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우리 이 잠수사 작업을 잘해서 그러지 장비는 미군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 청해제나만 한 척이 갔는데 청해제나만 지금 퇴역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오면 계속 이렇게 또 산소로 공급하고 또 잠수병 안 걸리게 치료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청해제남 후속 탐험으로 지금 강화도만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한 척까지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개선해주면서 일을 시키고 작업을 시키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비역 선배로서 그런 건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사체 잔해가 어느 정도 완벽한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면 어떤 걸 더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2단에 들어가는 게 주 엔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뭐 조금 전에 유성 발사체 그 내용이 뭐냐 이것도 궁금했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멀리 올라가고 그 발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 그게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 들어보셨잖아요. 백수단 엔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혁명적이다. 뭐 벡터살 엔진을 개발한 거. 얼마나 추력을 빨리 차고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은 그 인공위성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실력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동체 보니까 이제 천마라고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천리마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했는데 좀 달라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천마는 하늘로 나르는 말이고 그렇죠. 천리마는 우리 천리마 운동 많이 했잖아요. 예. 저 북한이 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네. 그래서 천리마는 오랫동안 달리는 말 하루에 천리 가는 말을 했는데 좀 비슷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천리마라고 발사식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실제 보니까 천마예요. 그러면 아마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인쇄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좀 5월 말 네. 한참 있다 발사할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없어가지고 바꾸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뭐 일단 이렇게 발사했으니까 계속 천마라고 할지 천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하늘로 날리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또 이번엔 또 빨리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다시 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를 봐서 이 쏘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 지금 뭐 무슨 전원회의도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걸 볼 때는 네. 내부 동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치명적이었잖아요. 창피 많이 떨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성공하면 상도 줬는데 네. 잘못하면 또 지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은 뭐 한 번 한다면은 하는 국가고 그래서 이번에 패착이 아마 너무 빨리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